자, 사적인 거는 나중에 하시고, 저기, 아주머니. 자,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정숙해 주세요. 네, 이제 개표 장관님 교육이 시작되겠습니다. 그렇게 많으시네요. 여기 그 고향 말고 고향 이외 지역에도 오신 분들 손 좀 들어보세요. 한 3분의 1은 고향 바깥에 오셨네. 나머지 다 고향에 보신 분들이고요. 오늘 많이 오셨네요. 하여튼 지금부터 할 게 대표 참관인 교육인데요. 대표 참관인 교육은 이번 4.19 수능 대비 제가 돌아다니면서 하는 교육 중에도 오늘 처음입니다. 오늘이 개표 참관인 교육 개시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또 개시하는 거 지금 오늘 보시는 겁니다. 여기 왜 이게 안 뜨냐? 왜 화면이 안 나올까?
혹시 여기서 그 개편 참관 과거 해보셨던 분 계십니까? 개편 참관 해보셨던 분 계시나요? 어디서 해보셨어요? 여기 지방에서 지방에서? 그 아산에서 했어요. 아산. 네. 지금 아산 사시는 건 아니죠? 아니 지금 여기 여기 사세요. 또 뒤에 분은 어디 사셨어요? 안양이요. 안양. 안양에서 오신 거예요 지금? 아니요 남양주요. 남양주 멀리서 오셨네. 반갑습니다. 네, 하여튼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대표 참관조 업무 지침인데 이건 교육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그 이름을 이렇게 붙인 이유가 뭐냐면요. 대표 참관하신 분은 일반 조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소위 이번 전 국민 참관 캠페인에서 그 특공대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업무 지침이라는 단어를 제가 썼습니다. 굉장히 큰 책임, 막중한 책임을 갖고 들어가신 거예요. 지금 몇만 명의 애국 국민들이 사전투표 참관해갖고 만들어낸 그 자료를 갖고 여러분들이 그걸 갖고 들어가서 작전을 수행하신 소수의 선택하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특별한 그 특권을 받으셨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임하시면 됩니다. 그 소리나 한번 좀 줄여주세요.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네. 소리 좀 줄여주세요. 네. 저희들이 이번에 이렇게 대규모적인 전 국민 참관 캠페인을 갖다 벌이면서 몇만 명의 사람을 갖다가 모으고 그 사람 조직하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신 분들, 특별하신 분들 갖다가 개표 참관인으로 만들어서 개표 참관을 하겠다라고 하는 데는 어떤 그 시대적 상황에 대한 우리가 관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부정선거가 일어나고 있다, 대한민국의 선거제도 문제가 있다라고 인식하기 시작했던 것은 2017년부터 이렇게 본격적으로 인식을 하기 시작했고, 그 전에 우리가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막아야겠다라고 이렇게 활동을 해오시면서 과거에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했었냐면은 대한민국에 감시하고 참관을 하면 부정선거가 막아질 거고, 부정선거를 막아서 민의가 반영된 올바른 선거 결과를 만들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참여해 왔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쭉 참여하다 보니까 결국 든 것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부정 조작을 갖다가 완전히 막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나라가 바뀌려고 그러면은 우리 열심히 하는 우리들은 부족하다. 더 많은 국민들이 이 문제가 심각한 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 깨달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 그래서 저희 국민 대각성을 일으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현장에서 가짜 투표지가 적발되는 그 상황을 갖다가 폭로한 사건이 몇 건이 일어나야 된다. 선거 끝나고 누가 선거 무효 소환이 뭐냐 하면은 이게 뭐 생각하냐면 저게 부정을 해서 소송하는 게 아니라 승복하지 않아서 무효소송한다고 생각해요. 국민들은 심각하게 생각 안 합니다. 선거 끝난 다음에 뭐 소송하고 뭐하고 뭐 하면은 쟤들이 불복을 한다. 선거 결과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선거가 진행되는 동안 특히 개표 당일날은 온 국민이 누가 이기냐 지냐에 진짜 집중되어 있고 온갖 긴장이 바짝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거기서 가짜 투표지가 나왔다. 현장에 무슨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이 벌어지면은 국민들이 이거 문제가 있더라고 느끼게 되는 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만들어 보겠다고 우리가 여러 가지 작전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서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 부정선거라는 것은 대한민국 공직선거제도의 구조적 문제다. 이게 한두 된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래된 세월 동안 이게 확 뿌리 깊이 숨어져 갖고 가면 갈수록 세련되고 진보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이 부정선거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 공안 시스템이 기능을 상실했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소송을 제기하고 아무리 고소 고발해도 아무 수사를 안 해요. 아무 수사를 안 해요. 수천 건의 고소 고발해도 아무 수사를 안 해요. 아까 나왔던 그런 이상한 투표지들 아무리 고소 고발하고 이거 누가 집을 잡아주세요. 아무 수사를 안 해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공안 시스템의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검찰, 경찰 아무 수사를 안 합니다. 깔아뭉개 고발하면. 그 다음 세 번째, 이런 문제가 있다고 갖다가 물질적 증거를 갖다가 우리가 그렇게 많이 공개를 했어요.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걸. 그 똑똑한 박사들, 그 똑똑한 고위공직자들 모르겠습니까? 이걸 국회의원들 모르겠습니까? 별의별 정보 다 갖고 있는 사람들 압니다. 대한민국 선거제도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누구도 대한민국이 그런 길로 가는 걸 다 막아야겠다는 소멸시키는 사람이 없어요. 대한민국에. 대한민국 엘리트들, 소위 동네에서 방구 낀다 한다는 사람들, 대한민국 좌지우지 한다는 사람들 아무도 그런 의식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소위 대한민국의 자정의식을 갖다가 잃었어요. 대한민국이. 자정 기능을 갖다가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요. 소위 우리 일반 국민들보다 더 많은 월급 받고 더 많은 명예를 가지고 더 높은 직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 소명의식을 가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나라가 유지해야 되고 민주주의 유지돼요. 노블리제 오블리제라는 게 몇백 년에 나온 얘기인데 지금도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이 아무도 그런 의식을 안 가져요. 눈을 감고 입을 딱 다물고 있습니다. 대법관이라는 분들이 더 입을 다물어요. 대법관이. 그래서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 이 상태에서는 국민들이 각성해서 대규모로 비제도적 문제 제기와 비제도적 저항을 하지 않는 이민정 고치지 않는다. 여기 비제도적이라고 하는 것은 제도적이라고 하면 제도권이 마련하고 있는 절차 통해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재판정이라든가 고발을 한다든가 고소를 한다든가 신문에 보도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이게 제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더라요. 지난 7년 동안 무수히 많은 걸 했는데 그런 반향이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최근에 와서 좀 하는 척해요. 최근에 와서. 근데 아직도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게 정말 심각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주권 침탈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국민들이 눈으로 봐야 돼 이걸. 그래야지 국민들이 충격받아서 일어나겠다라는 거였고 이번에는 그 실물 증거를 갖다가 현장에서 시효적절하게 공개하는 그런 작전을 하겠다는 생각에서 이번 모든 작전을 짰습니다. 모든 작전. 이 작전의 하이라이트는 개표소예요. 여러분들은 바로 개표소에서 개표 조언으로서 활동하고자 여기 나오신 겁니다.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번의 작전은 군대 준비, 정보 수집, 정보 분석, 적용, 실행 5단계를 거쳐서 이제 벌어지게 될 텐데 개표조가 하는 일이 적용하고 실행을 하는 겁니다. 개표조가 하는 일이. 정보 분석을 통해서 작전 짜고 업무 분장, 역할 분장이 딱 이루어지면 그걸 갖고 개표에 들어가서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개표조가 해야 될 일입니다. 첫 번째, 개표조는 개표장에 들어가서 부정선거의 정황 증거나 직접적인 증거를 갖다가 발견해내야 돼요. 발견해내고 그걸 발견했을 때 그에 따른 후속 행동을 해야 됩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교육을 갖다 시작한 겁니다. 저희들이 그럼 개표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그 적발 전략이 뭐냐? 3가지를 갖다가 우리가 적발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3가지를. 첫 번째 하나는 투표 바꿔치기 적발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가짜 투표지가 투입된 걸 적발할 수 있고, 세 번째는 투표지의 개수, 그 개는 걸 갖다 조작한 걸 발견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3가지를 발견할 수 있다. 개표소에서. 그 투표 바꿔치기 뭐냐? 여러분들이 그 투표함이 투표소에서 끝나갖고 보관되다 또는 이동하고 개표소 들어올 때는 봉쇄된 상태, 봉쇄된 상태로 들어옵니다. 그럼 우리가 봉쇄 상태에 갖다가 검사를 해갖고 이것이 투표함이 훼손, 변조됐는지 여부를 갖다 판단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사진을 안 찍은 경우도 많아갖고 그걸 판단할 근거가 없었고 사진 찍다가도 이름 써놓은 거나 서명한 거 사진 찍어놨더니 얘 비슷하게 서명이나 이걸 갖고 베껴놓고는 그냥 지나가. 우기면서 지나가요. 그런 걸 비일비재했어. 이번엔 그래도 우리가 도장을 찍게 된 겁니다. 전국에 3,500여 개 사전투표소에서 14,000명, 28,000명의 사전투표 참가인들이 도장을 찍게 된 거예요. 도장을 그 봉지에다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봤을 때 도장이 안 보이는 봉지가 붙어 있거나 도장 찍은 위치가 다르다. 그럼 이건 바꿔치기 하거나 투표하면 바꿔치기 하거나 투표지 바꿔치기 한 거예요. 저희
투표하면 공세 공일날 회선 변조한 거야. 그리고 과거에는 인원이 부족했어요. 이걸 갖다 뭐라고 하면은 그때 한 명, 두 명 갖고 이상하네 하다가 하다 지나갔어요. 이번엔 그렇게 안 하겠대요. 우리가 조직적으로 10명, 10명, 12명, 15명, 16명 딱 들어가서 조직적으로 일괄적으로 활동합니다. 작전 수행하듯이 딱 활동해요.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10명 이상 들어갑니다. 10명 이상이 한 조가 돼서.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활동하는 겁니다. 과거처럼 한 명, 두 명이 해서 하다가 그냥 뭉개서 지나가지 않아요. 누구는 가서 위원장한테 따지고, 누구는 증거물 갖다 사수하고, 누구는 바깥에 연락하고, 누구는 뭐 브리핑자를 갖다 증거물 들고 있고, 이렇게 역할을 분담을 합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첫 번째 할 게 뭐냐. 투표한 바꿔치기 언제 이걸 검시하냐면은, 여러분들 투표 개표가 시작하기 전에 첫 번째 하는 것이 투표한 검사하세요부터 시작합니다. 개표가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투표한 검사 이상 없습니까? 그럼 개표합니다 하면서 봉이 다 떼요. 일괄적으로 떼는 게 대본이 일괄적으로 떼버려요, 그냥. 그래서 그 시간 놓치면은 투표함 회선 변조를 갖다가 놓치는 거예요, 시간을. 그래서 이거 갖다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작전 다 짤 겁니다. 어떻게 빠른 시간을 할 것이냐, 작전 짜야 돼, 이거. 두 번째, 간단 투표지가 투표를 어떻게 방향하냐. 투표장에는 예를 들어서 고양시에 개표소 몇 개 있습니까? 43개, 44개. 네? 44개를 그러잖아. 아니, 개표소. 개표소. 보통 개표소는 정관이가 하나 있으면 하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고양시에는 고양정관이 하나 있죠. 그러면 이게 고양정관이 하나가 4개 지역을 갖다 한꺼번에 개표를 하냐고 킨텍스처럼 어마어마하게 큰 데 들려요. 킨텍스처럼. 킨텍스 딱 들어가면 이쪽은 저쪽 보이지도 않아요. 아마 개표하는 줄이 여기 한 30개 정도 들어설 거야. 적어도 25개 들었습니다. 적어도 25개. 한 줄당 테이블이 4개. 한 줄당 테이블이 4개 갖고 25개 줄이 들었고요. 우편 투명 개표지 또 따로 저 멀리 따로 있어요. 그 킨텍스 큰 공간에 가서 우리 12명 모습 수명 들어간 데서 간에 기별단 거예요. 그게 인원이. 그러면 그 인원 뭐 한 명, 두 명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그래도 10명 늘려도 그것이 택도 없이 부족한 숫자 되는 거예요. 그럼 그 10명, 20명 갖고 우리가 어떻게 작전을 해야 이 넓은 공간을 우리가 커버할 수 있고 공간 안에 투표함이 몇 개 들어온다고 생각하세요. 투표함에. 우리가 여기가 사전투표소가 고양시에 44개라 그랬죠. 그 사전투표함만 88개가 들어옵니다. 88개가 들어오고 그 다음 우편투표함 몇 개 들어올지 몰라요. 이거 재봐야 돼요. 우편투표함 몇 개 들어올지 몰라요. 그것이 한 1000개에서 5개 정도 들어올 수 있어요. 우편투표함이. 그 다음 당일투표 몇 개 들어옵니까? 당일투표소가 몇 개예요? 그 고향에? 84. 최소한 제가 볼 때 150개 이상이에요. 그러면은 개표소에 들어온 투표함이 한 200여 개가 된대요. 200여 개. 200개를 갖다가 고작 10명, 20명이 어떻게 갖다 봅니까? 그걸. 못 봐요. 그거. 사실 불가능합니다. 이게. 그러면 이거 우리가 어떻게 가능하게 하냐. 이 작전 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적은 소수인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운영 방법을 갖다가 군사 작전하면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개표 쪽에 들어가신 분은 군사 작전을 한다는 각오로 들어가셔야 되고 지휘관의 말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셔야지 우리가 효율적으로 개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개표 참관할 동안. 안 그러면 우리가 우왕좌왕하고 어영부하게 끝나버려요. 그냥 이게. 이번에는 이렇게 훈련해도 잘 할 수 없을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들어가서 할 때 우리가 거기다 완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군사작전 같이 할 것이다. 그래서 뭘 갖다 볼까요? 4가지 볼 것인데 첫 번째 하나 투표함 바꿔치기. 투표함 바꿔치기가 됐는지 볼 것이고 두 번째 투표지 바꿔치기. 가짜 투표지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볼 것이다. 세 번째 투표지 숫자 갖다 계속 조작해갖고 숫자가 바꿔치는 거. 손을 바꿔치는 거. 어떤 그 과정을 우리가 적발하려고 할 것이다. 3가지 적발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적발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면은 이걸 갖다가 현장에서 개표 중단시키고 개표소 현장에서 말썽 소위 해서 말썽을 뭐 저 선거입편 말썽이에요. 우리 입편 폭로 광고 대부분 폭로고 그래서 이것이 언론을 타게 만들 겁니다. 언론을 타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 그래서 언론 타게 만들어도 사실 현장에서 우리가 결국은 진압돼요. 어쩔 수 없어요. 경찰 100명 200명 집어넣으면은 우리가 진압돼서 끌려 나가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그래도 우리가 30분에서 1시간 또 2시간 또 버텨갖고 언론에 보도가 되거나 유튜브에서 생방송 정보에 나가게 했다.
그것이 효과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그것이 대국민 각성을 일으키는 효과가 나타낸 것이고, 그 다음 그 와중에서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사진과 증거를 찍은 현장에서 그걸 갖고 우리가 개표가 끝난 이후에 형사 고발을 합니다. 이번에는요, 우리가 선고 무효 소송 안 합니다. 선고 무효 소송 안 해요. 이번에는 형사 고발합니다. 개표 현장에서 소위 공직선거법 249절 갖다가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증거가 현장 적발된 거예요. 현행범을 우리가 잡은 거예요. 현행범을 잡았는데 현행범을 갖다 은폐하고 도주를 갖다 온 거예요. 선관위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형사 고발 들어갑니다. 공직선거법 249조하고 형사소송법에 형사 고발 들어가요.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서 이번에 작전을 펼칠 겁니다. 그럼 이제 하나하나 장기를 보죠. 일단 첫 번째가 개표 참관조를 갖다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표 참관조. 우리가 이런 식의 작전을 수행하려고 그러면은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로서 조를 구성해야 할 작전이 수행이 되는 거예요. 안 될 싸움을 갖고 해봤자 되지가 않습니다. 네. 이 교육하기 전에 말이죠. 네. 이 처음에 오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 투표함이 그 투표소 10일날 당일날 오는 것도 있고 사전에 선관위에서 그거는요. 아니 잠깐만 앞에서 뒤에 설명합니다. 그거를 설명하니까 아니 그거를 총괄적으로 들어와서부터 개수하고 이걸 총괄적인 걸 한번 쭉 얘기를 하신 다음에 교육을 하면요. 교육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대하는 걸 알고서는 교육 듣기 좀 편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네,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설명드리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좀 뭐냐면요. 제가 이제 또 말씀드리는 게 개표 참관들은 정말 그 특별하신 분들이 모이셔야 돼요. 그래서 초보자들은 되도록이면 안 들어오시는 게 좋습니다. 초보자들은. 요번에 배워갖고 어떻게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보다는 과거 경험이 있으셨거나 부정선거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 그리고 요번에 내가 진짜 초보자에도 열심히 배워서 공부해갖고 해보겠다 하시는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개표조는요, 사전투표 참관하고 달리 소수의 소수 정예가 선별되어 있는 거예요. 선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양시에 사전투표소가 44개가 있으면은요, 사전투표 참관에 들어가신 분이 최소한 180명이 들어가고 많게는 360명이 들어갑니다. 최소한 180명, 많게는 360명이 사전투표 참관하러 들어가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 중에서 개표 참관하러 들어가신 분은 12명, 딱 12명 들어가시는 거예요. 고양시에 12명 들어가요. 극소수가 들어간 겁니다. 고양시에서. 경기도에서 경기도가 지금 요번에 61개입니다. 요번에 경기도가 지역구가 61개예요. 61개 중에서 제가 지금 보기에 한 35개 정도에서 30개에서 35개, 35개는 되겠다. 35개, 40개 정도에서 개표소가 만들어질 거예요. 경기도에 35개에서 40개 정도 만들어질 텐데 35개라고 잡죠. 그러면은 35 곱하기 12 하면 몇 명입니까? 네, 350하고 한 375명. 375명 정도가 개표소에 들어가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경기도에서 사전투표 참가인으로 조직하는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2,500명 정도 조직을 해요, 이번에. 2,500명 중에서 370명, 350명 정도의 소수 엘리트 들어가시는 거예요, 개표소에는. 그래서 개표소에 들어가신 분은 굉장히 큰 소명의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설명할 때 필요한 거 다 설명드릴 텐데, 이걸 갖다가 한 번 설명 들어갖고 다 모릅니다, 이걸. 개표 참관조는요, 심화 교육을 시켜요. 복잡한 얘기도 다 합니다. 법률 얘기도 다 해요. 그래서 이거는 모르신 분이 오면 너무 졸릴 수도 있고, 모르는 얘기가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본인이 하시겠다 의식하면 집에서 공부해서 별도로 하셔야 돼요. 공부한 자료는 제가 아까 그 교육 시작하기 전에 부광대 홈페이지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부광대 홈페이지에 가게 되면은 거기 4.19 총선 활동 섹션이 있고, 거기 들어가시면 교육 자료 섹션이 있어요. 교육 자료 다 올라가 있습니다. 교육 자료가. 굉장히 상세한 교육 자료가 다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시려고 그러면 자료는 충분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본인들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많이 하실수록 행동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많이 하실수록, 공부를 하실수록. 그래서 그 첫 번째 이제 제가 이제 그 개별 참관조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 할 때 이건 사실 그 지역구 위원장, 소위 그 고양시 개표소에서 열두명이 들어갈 때 그 대장격인 사람이 한 분이 들어가실 거예요. 그게 고양시 위원장이 되시던 누군가 들어가실 텐데 그 대장이 본인이 데리고 들어갈 11명의 대원을 어떻게 뽑느냐라고 문제입니다. 여기서도 문제가 이제 벌어져요. 벌어질 때 현장 명령 체계에 충실히 따를 수 있는 사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안 지켜지면 현장에서 작전 수행이 안 돼요. 현장에서. 우리가 워낙 소수인데 소수마저 흩어져갖고 따로따로 행동한다. 현장에서 아무런 작전 수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명령 체계에 충실히 따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개별 행동 내지 명령 체계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을 미리 배제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개별 행동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그리고 혼자 잘하고 전체 부방에 이렇게 결정해 어떻게 가는데 그거 아니야 난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주장하시는 사람들 들어가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워크숍하고 토론회 할 때 그렇게 난상 토론하고 공개적으로 의견을 갖다 개진할 수가 있습니다. 토론회하고 워크숍 할 때는. 근데 이건 작전 실행 현장이에요. 전쟁에 나가서 내가 쓴 도청이 좋니 나쁘니 총알이 나쁘니 좋니 이거 따지기다 다 총맞아 죽습니다. 전쟁터에서는 주어진 무기 주어진 전쟁 상황을 갖다 인정하고 거기서 전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투 상황은 개표소가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서 무슨 대장이 무슨 목세 장리 아니 조원이 무슨 이상한 사람 뽑아왔더니 불평불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어요. 이게 그런 사람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장은요 조언을 갖다가 잘 선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들어가신 분들은 부정선거를 막고자 하는 의지, 그다음 내가 여기서 증거를 갖다 발견하면 나 이거 꼭 이거 갖고 이거 싸우겠어. 옛날처럼 내가 하면 안 지나가겠어. 이런 분들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런 분들이 들어가도요, 사실 현장에서 딱 증거를 발견, 딱 눈에 보이잖아요? 보이니까 스치기가 쫙 이렇게 긴장해요. 내가 이거 떠들어야 되는데, 밝혀야 되는데,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긴장부터 되게 돼 있어요, 사람이. 능숙난한 람보 같은 그 특전사 요원이 아니라 인간은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의지가 충만해서 그런데 의지가 없으면 더 안 돼요, 이게. 그거도 하다가 그냥 2, 3초만 딱 지나버리고 묻혀버려요, 증거가. 그래서 이게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분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 다음, 우리가 이제 교육을 갖다 하는데 개표적 교육은 심화 교육을 시킵니다. 아까 제가 사전투표 선관위 교육은 대독 쉽게 하려고 했어요. 대독이 얇게. 왜냐하면 이건 많은 대중을 상태로 가장 최소한의 인물 갖다 부여해서 완성시켜서 한 거기 때문에 심화해서 시키면 못 알아요, 대부분이. 이게 교육 효과가 안 나요, 소통 효과가. 그래서 간단하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개표조는 심화 교육을 갖다 할 수 있는 심화 교육을 합니다. 어떤 질문인지 다 심화해서 저희 의견 주고받고 합니다, 그 교육을. 개표조는. 그래서 개표조가 해야 될 일 관련된 법령을 갖다가 본인이 공부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분들, 그 다음 우리가 토론을 통해서 미리 숙지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분들, 그런 분으로서 개표조가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 그 개표 참관조의 대장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대장은 그 조원보다 더 많은 일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조원을 만들어서 훌륭한 개표조를 갖다 만들어 들어가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최대한 지금 들어와서 확보된 게 12명이다. 근데 우리가 정당 하나 갖다 지금 더 이렇게 섭외하고 있어요. 그래서 18명 들어가면 좋겠다. 하나만 안 가자고 정당 하나 섭외하고 있어요. 현재는 우리가 2개 정당이 확정이 됐습니다. 2개 정당의 명을 빌어갖고 한 정당당 6명을 갖다가 지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2개 정당이기 때문에 12명을 갖다 지명하는 건 지금 확정이 돼 있고, 하나를 갖다 더 하려고 하는 건 모르겠어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개표 참관 대장 또는 위원장이라 한 사람은 자기가 뽑아서 들어가는 대원들뿐만 아니라 타 정당에서 참관에 들어온 사람들하고도 신선 관계, 우호 선진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나 혼자 독보자고 잘났고 저 민주당 죽일 놈들, 무슨 국민의힘당 죽일 놈들 이러신 분들 가시면 안 돼요. 현장에서 그 사람들도 악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능수능란해요. 전장터에 가서는요, 내 편을 하나도 늘리고 내 적을 하나 줄이는 게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내가 전장터에 가서 나의 투지의 의지가 다 선명하게 만들고자 극단적으로 자꾸 혼자 가면은 혼자 왜 되냐고 지는 거예요, 전쟁은. 그리고 부정선거를 막기 때문에 여야가 어디 있고 야당, 여당이 어디 있습니까? 부정선거는 우리 모든 국민의 의무고 모든 정당이 똑같은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부정선거를 막겠다는 거지. 이게 당선시키고 나 떨어지겠다는 소리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누가 이기던 간에 국민의 뜻이 반 이상이 당선되도록 하자, 이거 아니에요. 여기 여야가 없는 거예요. 야당이라고 적이 아니에요, 현장에서는. 개표제도를 공명선거 활동할 때는 야당이 적이 아닙니다. 야당 우리편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표 참관대장은 조언을 갖다 이끄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조언을 하나하나 갖다가 통솔하고 숙지시키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 지휘자가 돼야 돼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오케스트라 100명, 50명의 오케스트라 연주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악단 너네 그 역할, 박자, 리듬을 다 맞춰가면서 지휘를 합니다. 그걸 하실 줄 알아야 돼. 대장은. 그 대장은 보통 사람이라 조금 더 이제 열심히 하시고 특출나신 분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협조할 만한 정당이 있다. 지금 미리 연락을 해서 그 사람들하고도 협조하자. 이렇게 하셔야 돼요. 개표소에 참관이 몇 명이 들어가냐면요. 최대 40명까지 들어갑니다. 최대 40명. 개표소에 최대 40명까지 들어가는데 한 정당에서 추천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이 6명입니다. 6명. 그러면은 40명이 들어간다고 전제했을 때 7개 정당이 6명이 추천하면은 42명이 돼버려요. 초과가 되는 거야. 초과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현재 공직선거법상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한 정당당 한 명씩을 갖다 기본으로 배정을 해놓고 추첨을 갖다 해요. 추첨을. 근데 추첨을 하는데 룰이 있어요. 정당 추천으로 참관인을 신청했을 때는 6명까지 채울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정당 소속이 없이 무소속일 때는 최단 채울 수 있다가 3명이에요. 그러면은 초과가 돼갖고 추천을 할 때 무소속인 사람은 3명이 딱 짜도 그 다음 더 이상 기회가 안 주어져. 무소속인 후보자는 3명이 맥시멈이니까. 근데 정당은 6명이 될 때까지 계속 추천을 해서 뽑아줍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12명을 추천해서 집어넣으면은요, 제가 보기엔 현실적으로 12명 거의 다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사실 이게 뭐 돈 주고 하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것 같아요. 공짜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서 선거 예산 잡아갖고 선거 참관인 하신 분들한테 돈을 들이지 않은 참관비를.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할 것 같은데, 실상은 많은 사람들이 안 합니다. 실상은. 왜 그걸 안 하냐면은 개표 참관조를 갖다 만들고 조직하고 다 그 전산 입력하고 이거 하는 게 굉장히 많은 행정 여력이 소모가 돼, 행정 노력이 소모가 된다. 행정 자원이 굉장히 많은 정당과 후보자들이 행정 자원이 없어요. 제가 아까 그 사전투표 참관인 교육을 하지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에도 그걸 갖다 전체 커버할 수 있는 행정 자원과 여력을 가진 행정 에너지 능력을 가진 데는 대한민국에 딱 3개예요. 민주당, 국민당, 희망됩니다. 3군데 그걸 할 수 있고 나머지 정당들은 제대로 못해갖고 들쑥달쑥 해요. 그래서 투표소 가봐도 다 8명 안 찬 경우가 태반이고 개표소 가봐도 40명 다 안 차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론 이론상으로 40명 차고 넘쳐서 뭐 추첨해갖고 뭐 잘릴 수도 있어요. 이론상으로는. 그런데 현실은 대부분 다 들어가신다. 그리고 잘리게 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말자.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법이 그렇게 돼 있고 뭐 그런 일이 재수없으면 벌어져요. 갑자기 고향 여기가 뜨거운 선거가 돼갖고 모든 사람들이 개표 참여에 들어가려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고향이 갑자기 뜨거워져서 뭐 그런 경우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다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개표 참가 신청하셨더라도 대부분은 다 들어가시는데 혹시 못 들어가시더라도 실망하지 마셔라. 그리고 경기도에 35개에서 40개, 35개, 40개 개표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고향이 안 되더라도 바로 옆 동네 가면 돼요. 옆 동네. 여기 바로 옆에 파주도 있고 김포도 있잖아요. 파주도 있고 김포도 있잖아요. 그리고 개표 참가인은 저녁 5시까지 가면 되는 겁니다. 5시. 그래갖고 김포라고 해서 못 갈 이유가 없어요. 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어요. 김포라고 해서 갈 수도 있고 파주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개표 참관인 들어가신 분은요, 당일 투표 오후 참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론적으로. 왜냐하면은 당일 투표 오후 참관인 들어가시면 저희 6시까지 하게 되어 있어요. 6시 투표 끝나니까. 그런데 개표 참관인은 5시에 사전 모집을 해요. 5시에 사전 모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못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론상뿐만 실질적으로 개표 들어가신 분은요, 다음날 아침 새벽 6시까지 버틸 각오를 하셔야 돼요. 굉장히 많은 체력적 요구가 있습니다. 당일 투표는 오후에 가서 6시간 뻘뻘 내면서 참관하고 나면 체력이 못 따라가서 못해요. 아침에 참관하고 들어오시고 오후에 쉬셔야 되는 거예요. 하시더라도 쉬셔라. 쉬었다가 개표 참관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12시간이요, 젊은 사람도 하려면 정말 힘들어요. 제가 이런 거 할 때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화장실 간 것도 아깝고 그래갖고 전날도 단식을 해요. 화장실 안 가려고. 물도 안 먹어야죠. 그리고 그 다음날 하는데 아무리 진짜 하늘에 객실이 가서 의식 갖다 불까지 살아서 한 9시간 하고 나면은 정말 지치더라고요. 그런데 뭐 사전 투표가 아니라 당일 투표 오후에 또 하고 한다고 안 돼. 18시간을 못 해요, 한 인간이. 그래서 개표 참관 들어가신 분은 당일 오후는 쉬셔야 됩니다. 당일 오후 쉬셨다가 마셔야 돼요. 하루는 쉬는 더 좋아요. 충분히 체력 비축한 다음에 5시부터 개표소에 가셔갖고 사전 모집에 또 하시고 6시부터 정확하게 시작하셔야 되는데, 시작할 때부터 굉장히 중요해요. 빨리빨리 하게 진행돼 이게. 특히 투표함 검사하세요 하는 거 1분 만에 지나가요. 그거. 처음 순간서부터 긴장 바짝 하고 빨리빨리 해야지 이게 탁탁탁탁 되지. 괜히 어영부하고 한 5분, 6분 쉬다가 다 지나갑니다. 시간 다 놓쳐요, 그냥. 그래서 5시에 가서부터 바짝 긴장하고 있으셔야 되는데, 5시부터 가셔서. 그 다음, 이 개표 참관조가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한 투표소당, 한 개표소당 12명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 통보를 받았어요. 12명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은 사전 준비를 해야 될 게 있어요. 사전 준비를 하는데 뭐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고양시 개표소에서, 고양시 성명 개표소에서 200여 개의 투표함이 들어온다. 200여 개의 투표함이. 12명이 200여 개의 투표함을 갖다 다 똑같은 강도로 똑같은 시간을 할애해서 검사하고 감시할 수가 없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의 작전을 갖다 짜는데, 이거는 고양시 부방대 지도부에서 짤 겁니다. 작전을. 200여 개 되는 투표함 중에서 어떤 투표함을 갖다 우선하고 중시해서 우리가 검사하고 감시할 것이냐 라고 하는 우선순위를 짭니다. 그래서 12명의 대원으로서 충분히 작전 수행 가능한 범위로 인물 한정을 합니다. 이런 작전 짜기 위해서 우리가 수치가 필요하고 사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수치와 사진을 분석을 하면은 이게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어느 투표소가 경합지역이에요? 어느 지역과 경합지역이라고 자꾸 물어봐요. 그래서 2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 하나는요, 지금 선거 한 달 앞두고 그 지역신문이 무슨 후보자가 지금 어떻게 경합 부추기되고 다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건 중앙지에 안 나와요. 중앙지에. 지역신문에 다 나옵니다. 지역신문 보세요. 지역위원장이 지역신문을 보셔야 돼. 그거에서 하나 근거자료가 하나 나오고요. 또 하나 나온 게 뭐냐면 우리가 숫자. 우리가 세 숫자하고 중앙선거에 발표한 숫자가 달라요. 제가 아까 강서구 예를 들었잖아요. 숫자 차이가 클수록 그건 요주의 투표소고 요주의 투표함이에요. 숫자 차이가 클수록. 그게 분명히 나옵니다. 숫자 차이가 있는 것이. 그리고 또 하나, 우편투표듯이 우편투표하면 별도로 몇 개가 들어옵니다. 우편투표하면 거긴 100% 가짜 투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편투표하면 100% 가짜 투표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 우편투표하면 감시원 또 특별한 사람이 들어가야 돼. 거기 반드시 발견해야 되니까. 거기 대놓고 다시 가짜 투표지 집어넣는 데가 우편투표함이에요. 우리가 개표소에 가서 모든 투표함을 갖다가 개함을 해갖고 투표지 쏟아내서 재다 보면은 득표율이 다 달리 나오는데, 당일 투표한 투표율 달리 나오고요. 관내 사진 투표한 투표율 달리 나옵니다. 당일 투표함은 50대 50에서 조금 업셋 뒤치하게예요. 당일 투표함은.
45대 55, 많아야 그 정도 벌어져요. 당일 투표하면. 사전 투표하면요, 보통 65대 30을 평균에서 벌어집니다. 사전 투표하면. 우편 투표하면 90대 10, 85대 15 이렇게 벌어져요. 우편 투표하면. 우편 투표함의 득표율이 그렇게 벌어집니다. 우편 투표함이 가장 장량제를 많이 치는 투표함이에요. 거기엔 100% 가짜 투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편 투표함에는. 그 가짜 투표를 잡겠다고 하는 것이 이번에 작전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가짜 투표를 잡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 200개 있는 투표함을 갖다가 우리가 동시적인 중요성을 갖고 다 할 수 없다. 그 중에서 우리가 20개면 20개, 30개, 40개 골라내야 된다. 그걸 중심으로 우리 작전을 펼친다. 그 다음, 들어가신 여기 개표 조원들은요, 증거식별 적발 능력을 갖다 훈련 받으시고 역할을 분담해야 돼요. 누구는 뭐하고 누구는 뭐하고 역할 분담 다 돼야 됩니다. 누구나 똑같이 한 가지 역할을 갖다 만능으로 수행하시면 안 돼. 만능으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20세기 초부터 산업혁명이 시작된 19세기 말부터 인간은 분업화에 의해서 분업화에 의해서 굉장히 생산성을 높게 왔어요. 이번에 우리도 분업화를 하고 생산성을 높입니다. 7시 반 이내에 끝내야 되니까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8시부터 네? 8시에요? 그럼 빨리 끝내야겠네요. 그러면은 그 지나고 아직 앞에 있는 대로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그 조를 짤 거고요. 이 조원들이 저렇게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조원들이 생겨날 겁니다. 그 다음 자료 준비는 개수 숫자 안에 자료 준비하고 봉의사진을 갖다가 다 그 지역구 위원장이 다 이제 그 무슨 뭐 파일북을 만들고 다 그걸 가지고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망점 비교 설명 자료를 갖다가 가셔야 돼요. 제가 이걸 첫 번째 교육에는 또 교육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간략하게 지나가도 요 자료 올려놓으시면 또 공부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교육할 때 또 오세요. 그러니까 사전 투표함 그 회원 변조하는 방법을 갖다가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사진들 그걸 다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사진을 갖다가 모든 투표함 사진을 갖다가 정지 사진 가지셔야 되고 이걸 보시면 돼요. 딱 봤을 때 봉인지에 도장 안 찍혀 있으면은 이건 다 투표함 바꿔치기 한 겁니다. 도장 안 찍혀 있으면은. 그 다음 사전 투표함은 위에는 플라스틱하고 밑에는 행랑이 재질이 달라갖고 저 갖다가 온도 붙여져 있는데 저기 꼈다 붙였다 하는 자격이 있어요. 이게 균일하지가 않아. 원래 공장에 나올 때 굉장히 균일하지 않으면 저 꼈다 붙인 거예요. 껴갖고 투표지 빼내고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투표하면 해서 별세를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가짜 투표 식별 방법은 이런 겁니다. 이제 앞에 보시는 사진이 소위 관내사전 투표함을 갖다가 이제 까갖고 개표하는 과정을 갖다가 여기에 우리 대원이 바로 앞에서 서고 딱 쳐다보이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바로 앞에서 쳐다봐요. 1m 안 된 거리에서. 가까운 거리 쳐다봅니다. 그 다음, 그 옆에는 우편 투표를 갖다가 개함에서 하는 테이블이에요. 저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앞에 딱 비침지고 앞에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봐서 거기서 가짜 투표 시점 보이는 것 같다가 딱 적발했을 때 스톱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서 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거 갖다 망점 검사라고 해요. 망점 검사.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우편으로 오는 사전투표지나 우편이 아니라 관내 사전투표에서 꺼내는 사전투표지나 소위 사전투표에서 앱산 프린터, 앱산 잉크젯 프린터를 갖다 통해서 찍혀진 투표지들이에요. 앱산 잉크젯 프린터. 그래서 진짜 투표지는 인쇄 품질이 안 좋아요. 가짜 투표지 인쇄 품질이 좋습니다. 인쇄가 선명하고 좋아 보여. 그거 가짜 투표지예요. 인쇄가 꾸옇고 균균해 보여. 좀 나빠 보여. 그게 진짜 투표지예요. 우리가 들어갈 때 이 견본, 진짜 투표 가짜 투표 견본을 가지고 위원장한테 줘요. 한 장씩 인쇄가 줄 거예요. 그럼 견본 투표가 비교 딱 보면 더 잘 보여요. 한 장씩 우리가 다 만들어 줄 겁니다. 견본 투표지. 그런데 이걸 갖다 우리가 망점 검사라고 이름을 붙여요. 망점 검사. 망점 검사 뭐냐면은 인쇄한 걸 갖다 확대를 했을 때 인쇄 간제 테두리가 망가져 있느냐 일직선 균다냐예요. 망가져 있으면 망가져 있는 점이다. 그래서 망점이야. 망으로 확대해 보니까 이것이 울퉁불퉁하더라예요. 그래서 이게 망점 검사라고 하는데 울퉁불퉁한 것이 진본, 깨끗한 것이 가짜예요. 깨끗한 것이 진짜 아닙니다. 엉터리처럼 보이는 것이 진짜고 좋아 보이는 것이 가짜예요.
그러면 그 옆에 더 확인해보죠. 이렇게 생겼어요. 투표지가. 가짜 투표지, 진짜 투표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서 볼 때 파란 쪽에 있는 게 가짜 투표지고 빨간 쪽에 있는 게 진짜 투표지예요. 가짜 투표지가 선도도 선명해요. 사람 이름도 선명히 찍혀 있습니다. 가짜 투표지가.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걸 보는 거예요. 그 다음, 이건 확대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진짜 투표 견본이 나오면 다 인쇄해서 틀릴 겁니다. 개표소 들어가시는 사람들한테. 왜냐하면 실물을 하고 비교해봐야 더 잘 보게 되거든요. 머릿속에 드는 것보다도 실물 보고 비교할 때 더 잘 보여. 그래서 그걸 확대해 보면은요, 확대한 글자가 저렇게 나와요. 가짜는 깨끗해. 진짜는 이렇게 엉성해 글자가. 어떻게 이걸 확대해서 보느냐? 여러분들 그 휴대폰에 보면은요, 보통 확대하는 기능이 있어요. 사진 찍을 때. 근데 그거 하기 귀찮다 하면은요, 돋보기 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돋보기 앱. 돋보기 앱을 갖다 다시 다운받아 설치하세요. 돋보기 앱을 설치하고 돋보기 앱을 하면은요, 편해. 확대하기 좋고, 사진 찍기 좋고, 뭐 조명하기 좋아요. 편하게 돼 있어요. 10배 확대됩니다. 이 돋보기 앱을 갖고 글자 갖다가 이렇게 딱, 한 3, 40cm, 50cm 딱 보잖아요. 글자 확대해갖고 글자 가는데 깨져있는 앞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요. 저렇게 이만희 노정열 저렇게 보입니다. 글자가. 깨끗한 거는 가짜. 나빠 보이는 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한 번 더 반복해서 교육하고 여러분들한테 다음에는 이제 가방에다 하나씩 견본이 들어있는데 힘을 갖고 와서 이거 돌아오면서 보면서 교육할 거예요. 그 다음 이거가 이제 마지막에 이것까지 하고 끝나겠습니다. 증거 적발 시의 현장 대응 작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아까 제가 역할 다 나온다고 그랬죠. 역할 다 나온다. 12명의 역할 다 나눠집니다. 역할 다 나왔을 때 이것이 가짜 투표지다고 확실히 딱 떴을 때는 대장한테 알려요. 대장한테 알려서 대장이 딱 와갖고 그래 가짜랑을 딱 맞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대장이 소리를 크게 칩니다. 가짜 투표지 나타났다. 가짜 투표지 나타났다. 크게 소리 지르고 공표를 해야 돼요. 공표해서 일단 장례수락에 만든 다음에 그냥 역할 분한테 딱딱딱 하는 겁니다. 대장하고 대장 보조자는 이의제기서나 항의서가 우리 설 준비해 줄 거예요. 그걸 갖고 지역 선관위원장 딱 갖고 항의하고 공식적인 그 절차 시작해야 돼요. 이거 개표 중단한다든가 증거물 보좌한다든가 그 절차를 시작해 갑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증거물을 갖다가 현장에서 물리적 증거물을 갖다가 지키고 있어야 돼요. 안 지키잖아요. 순식간에 없어져요. 증거물이. 그래서 이 지킬 싸움 조를 가서 잘 짜야 돼 이걸. 선거에 지원돼서 수박 주박하고 가져와 버려요 그거를 증거물을. 그래서 이걸 잘 지킬 사람들이 또 지키는 조를 맡아야 돼. 또 한 사람은 이 중에서 또 한 사람은 그 현장에 있던 간에 개표 관람소에 있던 간에 연락조가 또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건을 갖다 버텨서 12명 갖고 사건을 갖다 버텨갈 수가 없어요. 12명 갖고는. 그러기 위해서는 개표 관람소가 돼서 조인을 해야 되고 이 상황에 그 주변 인근에다 불러서 모아야 돼. 고향에서 몰렸다면 김포하고 파주에다 불러가고 일로 몰려 들어야 돼요. 100명, 200명 몰려 들어야 돼. 이 고향 공간이 개표장으로. 그래야지 버텨집니다. 숫자가 없으면요 금방 진압되고 말아요. 숫자가 있어야 그나마 30분에서 버팁니다. 그나마. 이런 식의 연락체 이게 다 역할이 분산되고 다 해요. 그래서 다 모여들고 본부에도 연락이 올 거니까 본부에서는 그 자료를 갖고 일단 본부에서 변호사 급합니다. 현장으로. 본부 변호사 급하고 그 다음 언론 브리핑하고 언론 취재 다 하게 하고 유튜버들 와서 유튜버 현장한테 방송하게 하고 이 1년의 사태가 동시다발적으로 촉촉촉촉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증거 적발됐을 때 한 행동 요령이 일목요연하게 촉촉촉 진행될 텐데 여기서 이 절차를 갖다가 다 충실히 따라주셔야 돼요. 나는 그게 아닌가 벼라고 개별 행동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사태에 대한 후속 결과는 다 본부가 책임집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 이걸 하다가 경찰을 끌어나고 뭐 했다. 거기에 대한 결과 다 책임져요. 본부가 다 소송명 다 되고 변호사 다 되고 여러분 벌금 비용 다 됩니다. 본부가. 사실 저는 소망하는 게 이번에 우리가 정부에 굉장히 많은 개표들이 이걸 할 텐데 난 최소한 10군데에서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10군데 훨씬 더 많은 데서 가짜 투표지가 들락달락 하겠지만 저는 한 10군데에서 좀 제발 좀 발견을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교육을 하지만 교육의 효과가 100% 나이라 생각하지는 않아요. 어떤 좀 잘 된 데도 어떤 못된 데가 있을 거야. 그럼 10군데에서만이라도
적발한다 치면은 큰 성과라고 여기는 거예요. 10군데 적발해갖고 전 국민이 아는 거야.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는 걸. 지난번 우리가 대선, 상구 대선 할 때 우리가 얼마 드렸냐면 그때 우리가 그 상구 대선 감시한다고 하니까 정부에서 구원금 5억이더라고. 5억을 내고 상구 대선 감시를 했어요. 5억 드렸는데 단 하나도 증거 발견 못했어요. 단 하나도 5억 드렸는데. 그리고 우리 자유를 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감시 활동을 했으니까 0.74% 이겼느니 라고 우리는 스스로 위안을 삼았어. 요번엔 그렇게 간접적인 위안 삼지 않게 된 겁니다. 현장에서 적발하고 대부분 통제 펼쳐갖고 뭔가 대한민국에서 현행범을 잡는 그런 사태를 만들게 된 그 정도는 역사상 이번에 현행범을 잡습니다. 그 현행범을 잡는데 공면에 오신 분들이 국제 선관위하고 싸워가는 범죄 싸움 과정이 있을 거예요. 싸움 과정이 제가 한 개표소당 한 3천만 원 들어갈 거라고 봐요. 3천만 원 들어갈 거다. 왜 3천만 원 들어가냐면은 우리가 이거 싸우면은 우리가 칠 수도 있어. 재판이가 질 수도 있어요. 재판이 지면은 한 150에서 200 정도 벌금 나올 겁니다. 그거 부항장 다 대줘요. 그 다음 변호사 되면 변호사 우리가 보통 그 사람들 애국심을 할 때 무료로 해줘. 그래서 변호사를 한 500원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더 줘야 되는데. 변호사를 다 되고 그거 다 해서 한 개표소에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최대 들어갔은 법률 비용 3천만 원이라고 해요. 3천만 원. 그리고 10군데에서 3억 드리는 거야. 3억 들어갖고 10군데 현행범을 잡았고 대국민 각성을 일으켰다. 이게 싸게 먹힌 거예요. 고작 3억 들여도 그 일을 만들겠다 치면은 몇십억 들여도 우리가 못했는데 몇십억 들여도 제가 4년 전에 부방대 5억 썼죠. 가선이라고 하는데 수십억 썼어요. 수십억. 한 4, 50억 썼을 거예요. 가세현은 하나도 못 쳤어. 하나도 40억, 4, 50억 써도 그때 우리 총 한 50억 써도 50억 썼는데 한 건도 못 잡았어. 근데 이번에 3억 써갖고 다 잡고 법률권에 다 했다. 꾸준히 싸게 먹힌 겁니다. 이거는 우리 그렇게 쓸 각오가 돼 있어요. 이번에 해보자는 겁니다. 한번. 그리고 효율적으로 한 거고 이번에는 실물 증거, 실효성 있는 결과를 내자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래서 그런 각오로 우리 작전 짜고 교육시키고 모든 검증 검토 다 했고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 잘 따라 주시겠습니까? 우리 한 팀으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그럼 제가 두 번째 교육할 때 좀 더 시간을 갖고 잘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이걸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죠. 청관이가 범인이겠죠? 여기 절반은 이쪽하고 절반은 이쪽이요.